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건강, 재산, 명예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떠올리지 못하고 당황스러웠나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삶의 의미, 행복의 본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의미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과연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좋은 상황에 처해도 빠르게 적응하여 그 기쁨이 사라지는 쾌락의 적응 현상을 겪습니다. 원하던 집을 샀거나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서라도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는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입니다. 행복은 마치 나비와 같습니다. 열심히 쫓을수록 더 멀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내 어깨에 앉아 있곤 합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작은 행복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최근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모여 진행한 행복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요소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 감사함을 나누는 관계, 타인을 위한 봉사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고 1년을 시한부 인생으로 살았던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평소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삶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빛납니다. 벚꽃이 일주일 정도만 피어있기에 더 소중하고 일몰의 찬란한 색채가 잠시뿐이기에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매 순간이 특별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모노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벚꽃이 지는 모습, 단풍이 물든 가을 풍경, 눈 내리는 겨울밤, 이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보는 일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작은 꽃 한 송이까지 모든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동양에는 재행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최근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단 한 마디였습니다. 내가 심어둔 사과나무 꼭 돌봐주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과나무는 지금도 매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분은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은 세태가 아닌 성숙의 시간입니다. 오래된 와인이 더 깊은 맛을 내듯 나이든 지혜는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집니다. 제 할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면은 주름지지만 내면은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 젊었을 때의 고집과 아집이 나이 들면서 이해와 포용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노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9세에 성베드로 대성당을 설계했고, 모네는 80대에 가장 빛나는 수련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고우는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젊음도, 노년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간호사 블로는 임종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후회를 기록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 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친구들과 더 연락하고 지낼 걸.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선택할 걸. 이 5가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챙기는 것, 그리고 작은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만 결국 오늘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선택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지나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고 예술이 탄생했으며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무언가 남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통해, 어떤 이는 예술 작품을 통해, 또 어떤 이는 타인의 기억 속에 자신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 흔적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스승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의 가슴에 심은 선한 씨앗 하나가 언젠가 숲을 이룰 것이다. 한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요? 이는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베풀었느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일과 휴식, 책임과 자유, 주는 것과 받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런 모든 측면의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쉼없이 달리고 성취하고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멈춤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전망을 감상하려면 먼저 등산을 멈춰야 하듯 삶을 깊이 바라보려면 가끔은 멈추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로는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암 투병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했는데 지금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지만 종종 그 소중함을 잃은 후에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얻은 물질적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국 자신이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소중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긴축이라는 도자기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그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성장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신을 따라 살 것인지.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타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가루로 이어붙이는 방법인데 수리된 도자기는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깨진 자국이 금빛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며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는 모든 겨울은 그 속에 봄을 품고 있고 모든 밤은 그 속에 새벽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본질적인 의문들은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 온 주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4가지 질문을 철학의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문이 답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사고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삶과 죽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삶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라는 것. 둘째, 매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시간이라는 것.
셋째,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첫째, 우리의 삶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 둘째, 죽음 이후의 세계, 셋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기에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느끼며, 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뇌 과학자들은 이 간단한 습관이 뇌의 긍정적 회로를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나무, 하늘, 바람과 구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합니다. 마음을 다해 대화를 나누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마치며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오직 걸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미리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나는 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